그 유책 배우자가 빌고 또 빌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피우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느 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그 길로 가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갑자기 집에 등기우편이 날아왔어요. 이게 뭐지? 하고 뜯어보니까 이혼소장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죠. 진짜 적반하장이죠, 이런 게. 이렇게 바람난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보내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부 중 누구 한쪽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 다른 한쪽만 이혼소송을 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외도로 이혼하는 사건을 진행을 해보면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거는 경우가 대략 20-30% 정도 되더라고요.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거는 이유가 뭔가요? 이제 외도 들키고 난 다음에 상대방 배우자하고 관계가 너무 거북해져서 도저히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 느낄 때 보통 소송하시는 것 같아요. 그 상대 배우자의 비난, 집착, 감시 이런 게 심하다고 느낀다거나 두 사람이 이제 외도 문제로 계속해서 이제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왜 다툼이 생기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서로 신뢰가 무너지게 만든 장본인이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신뢰가 다시 쌓아가기까지는 그 유책 배우자가 빌고 또 빌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피우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용서하고 같이 살기로 했으면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덮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지나간 일을 끌어올려서 자기를 휘두르려 하느냐, 그런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하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이 상간자한테로 간 거죠. 배우자의 장점은 안 보이고 이제 단점만 보이는 상황에서 배우자랑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엄청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외도 상대방이 마치 내 운명인 것 같고 왜 나는 저 사람을 먼저 안 만나고 엉뚱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혼하고 저 사람하고 살아야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다, 제2의 인생을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아들여지기 힘들어요. 왜냐? 이걸 받아들여주면 이제는 축출 이혼을 막을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축출 이혼이 뭐냐면 한마디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쫓아내는 식으로 이혼하는 걸 말해요. 유책 배우자는 뭐 이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다, 그 사람과 빨리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혼을 하고 싶을 텐데 그런 사람에게 이혼 청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피해자는 정말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혼당하게 되잖아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 보통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걸 파탄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누구한테 잘못이 있었든 간에 앞으로 이제 혼인관계를 정말 계속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다라고 보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법원은 약간 파탄주의 쪽으로 이제 좀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외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까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출 이혼의 위험이 여전히 깊게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유책주의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 유책주의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가 하는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최태원 그 노소영 이혼 사건에서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쵸. 최초에 이제 노소영 씨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죠. 아마 그 상태였다면 이혼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송 중에 마음을 바꿔서 반소를 제기하신 걸로 알고, 그래서 이제 지금의 결과에 이르렀죠. 그리고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되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냥 유책 배우자를 괴롭히고 싶어서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혼인 파탄이 외도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니라 외도 이전에도 이미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경우에 그게 입증이 되는 경우에도
외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평소에 정말 심하게 폭행을 했고 가정폭력이 너무 심했고 그래서 이 폭행 때문에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계속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조금 기대서 외도를 좀 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의 유책이 이쪽의 위촉보다 더 크다라고 보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유책 배우자들이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이 폭행을 했다, 평소에 가정을 소홀했다 이러면서 상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무너진 상황이었다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자칫 잘못하면 되레 내 쪽이 유책 배우자가 되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장을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건 내가 이혼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든 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이게 보통 어린 자녀를 둔 경우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혼 소송을 기각을 시켜야겠죠, 이럴 땐. 나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 이러면서 정말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용서했으니까 돌아오라고 문자를 보낸다든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식으로 접근을 시도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그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혼 기각시키는 것도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법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는 소장을 받아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좀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가정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혼을 기각시켜 보려고 했다가도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보고는 포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만약 이혼을 하고 싶을 경우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소장에 하나부터 10까지 네 잘못이다 하고 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반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유책에 대한 주장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같이 우리가 청구해야 할 게 있다면 반소 청구도 해야 됩니다.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워놓고 이제 아내한테 이혼 청구를 한 거예요. 근데 아내는 당연히 남편 외도를 알고 나서 이제 막 중매만에 막 이제 막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편이 이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아내도 나랑 같이 안 산다 그랬다 이러면서 그걸 증거로 내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아내한테 재산까지 청구를 한 사건이었어요. 본인 기여도가 아내보다 더 높으니까 재산 분할할 때 아내 재산을 나한테 줘야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이제 아내는 같이 안 살겠다 그 한 말이 그냥 욱해서 나온 말이었지 뭐 사실은 이혼을 원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미성년 자녀가 2명이나 있으셨고 또 이혼을 하면 먹고 살 길이 또 유언하잖아요. 그래서 그 몇 개월 동안은 이혼 기각을 계속 주장을 저희도 했는데 아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이 너무 괘씸해지셨던 거예요. 잘못은 다 본인이 해놓고 이혼을 청구한 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자기 말을 마음대로 녹음해서 이제 내가 이혼하고 싶은 것처럼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이혼을 하는 걸로 마음을 바꿨어요. 대체로 많이 맞아. 바뀌지. 맞아요. 저희가 진행해봤을 때 많은 분들이 바뀌죠. 그렇게 이제 이혼 반소를 우리가 청구를 하면서 위자료 청구도 했고 재산분할 청구도 당연히 했고 양육권, 양육비 다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상대방 외도 증거는 저희한테 충분히 있었으니까 상대방 유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혼됐고요. 위자료도 당연히 나왔고요. 또 이제 중요한 재산분할. 이 부분도 아내분이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작은 가게 운영하면서 살림도 또 도맡아서 하신 이런 기여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게 기여도도 결정이 됐어요. 처음에는 남편분이 아내한테 재산을 달라 이런 청구였는데 결론은 아내분이 역으로 남편한테서 재산을 받았죠. 근데 들으면서 말이 쉽지 정말 힘든 과정을 거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소장을 받으시는 즉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게 좋아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하고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그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리인이 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였습니다. 네, 저는 박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